먼저는 여러분들이 인제 그 경력 후 이민을 할 때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 이민을 얘기합니다. 기술 이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족 이민 있죠, 가족 이민. 가족은 뭐냐면 뭐 파트너, 뭐 엄마, 아빠, 자녀 뭐 이런 가족 이민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러면 또 뭐 우리가 난민 비자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기술 이민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민 자체가 이게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술. 그럼 기술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호주는 안자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안자코 코드에서 기술 레벨을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안자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스킬 레벨이 있어요. 스킬 레벨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1, 2, 3 정도까지만 고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이 뭐냐면은 기술 레벨 1은 바첼러 그러니까 학사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그 대학교 졸업장을 얘기하죠. 그러면 기술 레벨 2는 뭐냐면 전문 학사,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나 또는 디플로마 학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스킬 레벨 3은 뭐냐면 설티포. 우리나라에서는 설티포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에는 있는 겁니다. 예, 설티포. 그러면서 학사는 반드시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부 과정 같은 경우는 경력 5년이면은 그 학위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꼭 대학을 그쪽 관련 분야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은 학위 레벨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하면은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술 레벨이 2나 3인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트레이드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경력이 3년이 되어도 학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주는 뭐 학위가 필요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의 영주권 루트를 설정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기술 레벨과 또 근데 기술 심사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술 레벨 맞췄다 해서 기술 심사를 통과하는 아닙니다. 이게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호주 이민성에서는 자기가 이제 안잡고 코드에 있는 기술 레벨이 있지만 각 직업군마다의 기술 심사 기간을 따로 뒀어요. 자, 왜냐면 이민성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기술 심사 기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큐페이션들 쳐보면 자기 직업군을 쳐보세요. 그럼 쳐보면은 기술 심사 담당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서 요구한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학위를 아예 대체하는 경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레벨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경력이 있으시면 트레이드 레벨은 대부분 다 경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학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학위를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학위를 만들면 경력이 3년을 줄고 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호주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력 후 이민인데 만약 유학 후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1년 정도의 경력을 채우면은 기술 심사 통과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자마다 달라요. 비자마다 다 똑같이 기술 심사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용지수 본으로 간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점수제 비자, 주정부 수본 비자, 그런 비자를 간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술 심사가 필요하니까 기술 심사 하셔야 돼요. 기술 심사 기간에서는 그걸 또 보는 게 학력, 경력, 그리고 어떨 때는 영어 점수, 기타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심사 기간이 또 뭔지, 그 요구한 조건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술 심사를 한번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닙니다. 3년이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럼 만약에 내 기술 심사 3년이 다 돼가. 그럴 수 있죠. 빨리 받으신 분들은.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했는지, 두 번째, 그 직업군이 어떤 그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기술심사 기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통과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통과를 못하면 또 신청 못하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제 회원 중에 통과 못하셔도 서류상 미비로 통과 못하셨는데 두 번째 서류 보완해서 통과하신 분 있습니다.
삼수하셔가지고 통과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인터뷰를 뭐 삼수하셔서 통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안 됐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직업군, 그 학력 레벨, 그다음에 경력 요구 조건, 그다음에 기술심사가 요구하는 또 학력, 그다음에 경력 요구 조건, 영어 점수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위가 있다 해도 기술심사기관에서 학위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실제 케이스인데 베타세스에서 OSAP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오래전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세스에서 이 학위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학위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학위를 만들어서 다시 넣었던 이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술심사 기관마다 좀 달라요. 자, 경력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경력 요구 조건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직업군에 요구하는 안자코 코드에 요구하는 경력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두 번째 기술심사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 경력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 내가 신청하려는 고용주 스폰 비자의 경력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경력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기술심사는 경력 요구 조건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예로 엔지니어링 경력 요구 조건을 안 봅니다. 만약 호주에서 공부하셨다면 또 호주 밖에서 해도 똑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호사도 여러분이 앞으로 등록하는 간호사도 학위를 만으로도 기술심사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외에서 뭐 하시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각 그 직업군마다 경력이 반드시 기술심사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고용주 스폰 옵션을 선택한다. 그땐 경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시죠? 따라서 여러분 안자코 코드에서 학위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각 비자의 기술심사의 경력 요구 조건, 그리고 내가 신청하는 비자에 따라서 뭐 스폰 비자는 2년 경력, 뭐 그 점수제 같은 경우는 뭐 기술심사가 뭐 1년 정도 필요한 직업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기업도 있지만 뭐 여러분이 뭐 졸업생 비자 스트림을 갔었을 때는 뭐 JRP 같은 거 1년 필요하고요. 다른 스트림 가면 경력 3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최적화된 루트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졸업하고 경력을 쌓고 있는데 제가 경력을 1년 쌓고 가야 될까요? 3년 쌓고서 가야 될까요? 이 질문도 여러분이 직업군, 그다음에 내가 하려는 비자 루트, 그리고 빨리 오는 게 좋은지 늦게 오는 게 좋은지, 경력을 1년 만드는 게 좋은지 3년 만드는 게 좋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왜? 요즘에 같이 관광비자 들어와서 학생비자 넣을 수 없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학생비를 받아가지고 호주에서 경력을 더 채울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호주 밖에서 준비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직업군이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우선 직업군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직업군이 프라이어리티가 낮다, 그러면 호주에서 뭐 고용주를 찾는 법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가 필요한가 안 하는가.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도 근데 뭐 면제가 되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졸업생 비자가 나이가 많이 걸려가지고 35세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5세가 안 된다 하도 35세를 넘어가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호주 이민성이나 호주 정부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오래 낼 사람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팅은 뭐냐면 35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졸업생 비자도 35세로 세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5세 넘어간다, 상당히 점수제 비자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가 4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35세에서 45세 사이에 들어가신다면은 고용주 스폰을 좀 더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45세가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면제되는 지역이나 직업군이 돼야 됩니다. 뭐 여러분 교수님이다. 그러면 나이 제한을 면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는 중요합니다. 왜? 호주 정부가 세금을 오래 낼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자체가, 호주도 지금 에이징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5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곧
여러분들 20년 동안 세금 내고 연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오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겠죠. 호주도 에이징이 가면은 호주는 복지국가라서 세금 낼 사람이 많이 없으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호주는 그 부분을 뭐 출산율이 높이거나 또는 직접 바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고액 연봉자를 선호합니다. 왜? 고액 연봉자가 세금을 많이 내겠죠. 예. 그것 때문에 나이가 조금 중요합니다. 예,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 중요합니다. 영어 조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비자 따라 다른데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영어도 지금 현재 6.0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옛날에 뭐 조금 이렇게 낮았는데 지금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뭐 간호 같은 경우는 또 영어 시험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편한 영어 시험을 치면 되는데 어떤 직업군은 IELTS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이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민성은 다 받죠. 근데 기술심사 기관에서 어떤 영어 점수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PTE 다 친다고 해서 만점이 나왔어. 근데 자기 기술심사 기관은 IELTS만 받아. 그럼 IELTS 쳐야 돼요. 그러니까 PT로 나왔는데 이민성에서 점수는 클레임해도 갈 수 있는데 자기 기술심사기관에서 IELTS가 나와서 클레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내 직업군의 기술 레벨, 그리고 두 번째 기술심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세 번째 경력 요구 조건이 각 직업군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내 나이 조건과 영어 조건, 이 전체를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걸 해야 되죠. 여러분 좀 더 대부분 다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수를 할까요? 미용을 할까요? 간호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어렵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 한국에서 뭘 했는지, 한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잘 언급 안 해요. 그 다 중요한데. 네, 중요합니다. 그거. 네, 알죠? 왜 호주가 그걸 인정 안 해준 게 다 인정해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고용주 스폰을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꼭 고용주 스폰을 가야지만 고용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경력 클레임 할 때 고용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어떻게 워크 레퍼런스를 써주냐에 따라서 내가 그 경력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업군별로 한번 대충 훑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IT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IT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 레벨 1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학위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런데 경력 요구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력 후 이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만약에 IT 관련 대학을 과정을 공부하셨을 경우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심사를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기술 심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뭐 점수제 비자를 가려면 6.0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45세 미만이죠. 근데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기술 심사 하기로 갖고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인정해줘요. 어떨 때는 기술 심사에 서류 만드는 게 더 쉬워요. 한국이. 진짜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IT 관련 전공을 하셨던 분은 경력이 2년 있고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기술 심사 꼭 하세요. 예, 영어 점수 없어도 기술 심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어 점수 만들고 여기 취업하시면은 옵션 많죠. 그때는 고용수본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바로 점수제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외곽 지역에 있으면 사구사를 가도 되고 사구일을 가도 되고 예, 다양한 옵션이 생기고 뭐 지금 이제 이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뭐 스킬 디맨드 비자가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리저널 지역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몰아가려고 이민성에서 리저널 지역 비자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곧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는데 근데 그거의 기준이 기술심사예요. 그래서 그 기술심사를 조금 잘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경력 요구 조건 같은 게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상당히 좋은 직업군이에요. 엔지니어링이 왜 좋냐? 엔지니어링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술심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벡이라고 하는데
그게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과정이. 그러면은 여러분 기술 심사가 엄청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이력서하고 학위만 넣어도 기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공학 인증제 프로그램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CDR이라 해가지고 뭐 3가지 에피소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심사 기간은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지니어링도 근데 호주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하시는 분들과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호주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호주 밖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불리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조금 넌센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리한 점도 있죠. 유리한 점도 있는데 불리한 점이 뭐냐면 엔지니어링 직업군을 찾기가 어려워요.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이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그냥 졸업과 동시에 기술 심사가 끝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지. 이 관련 직업을 못 구하면요. 요즘에는 그 점수제 비자들이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리해요. 경력을 클레임하기 어렵고 내가 호주에서 이 관련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호주 밖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엔지니어링 공부하신 분들과 또 엔지니어링 쪽으로 취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3년 우리가 경력을 쌓게 되면은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호주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루트를 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꼭 호주에서 돈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별로 크게 장점도 없습니다. 차이 해봤자 지금 현재는 뭐 오센 스타디 5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 5점은 경력으로 커버되죠. 그다음에 영어하고 쓴 걸 보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의료 쪽인데 의료 쪽도 그래요. 대부분 경력국 이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호주에서 간호사를 가야지 영주권 루트 탈 수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뭐 단톡방에 얘기 들어보시면요. 한국에서 간호 공부하시고 그냥 경력 쌓아가지고 기술 심사 끝나고 바로 그 인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간호를 우리가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호주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 간호를 공부하시는 전문대를 나오시건 대학교를 나오시는 간에 그러면 뭐 크레딧 트랜스퍼 해가지고 학점 인정을 해가지고 코스가 줄어들어요. 뭐 그렇게 오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경력 후 이민을 준비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경력을 쌓는 거 엄청 편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영어 점수겠죠. 영어 점수는 뭐 근데 한국에서도 간호하시는 분 영어 점수 높은 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프쇼어로 요거는 점수의 비자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고 영어 점수가 있으시면 앞으로 등록하시고 기술 심사 하셔가지고 예 충분히 고용주스폰보다는 점수제 또는 주정부스폰 가능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가 안 되시는데 간호를 너무 하고 싶다. 굳이 호주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레벨 쪽으로 넘어가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서비스업이죠.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리티 쪽 같은 경우는 직업군들 좀 한 보통 3개 하는데 뭐 요리, 뭐 요리사, 쿡, 그 다음에 뭐 매니저 이런 포지션이 있겠죠. 예, 또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호텔, 모텔,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직업군은 여러분이 점수제를 가잖아요.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점점점 코로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점수제로 잘 뽑히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연방정부나 주정부들이 전부 다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 이상의 기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군들은 고용지수폰을 가시거나 또는 외곽 지역을 가야지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 심사하는 이유가 점수제에 된다면 뭐 491 비자 또는 494 비자 아셨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고용지수폰
예, 그리고 요건 사실 고용주가 상당히 중요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조건이 5.5가 아니고 이건 또 뭐 5 하면 48이 갖고 6일 해야지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죠. 5.5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력 요구 조건은 뭐 점수제로 가려고 해도 기술심사 받으려면은 1년 이상이 필요한 거고 그 JRP로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3년이 있어야지 기술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고용주 스폰인 482를 한다면은 2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업군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호주 와서 고용주를 찾고 넘어가는 건데 그럼 이런 경우죠. 그 나는 요즘 학생비자도 안 나오는데 나이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관광비로 오셔가지고 482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비자는 여러분이 잡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자를 호주 안에 넣으면은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점점점 지금 호스피탈리티 쪽은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라서 여러분이 하려면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많죠. 뭐 용접, 목수, 그다음에 뭐 페인터, 타일러, 뭐 그다음에 캐비넷 메이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은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직업군이라서 호스피탈리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심 고용주 스폰 비자에 그 노미네이션 심사가 좀 약해요. 좀 잘 주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기술 심사도 이것도 뭐 3년 이상으로 한 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TRA 이 기본 요구 조건이 기술 심사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경력 후 이민을 할 때 기술 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술 심사 필요 없이 바로 고용주 스폰을 가면 2년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IELTS 5.0 있으면 고용주 스폰을 갈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영주권을 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거 세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기술심사 요구 조건 MSA를 가든 베타세스로 가든 OSAP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간에 경력 3년을 맞추고 학위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IELTS가 6이 있으면 기술심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186이라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도 한국에서 자기가 경력이 상당히 많으신 분 많아요. 제가 그때 어떤 기술심사를 해드렸는데 그 경력이 10년이 넘더라고요. 상당히 점수가 높죠. 예,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기술 심사를 하시고 고용주를 찾고 186 바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